요즘처럼 다육이가 예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떨어진 단백질 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뭐 오늘도 폈겠죠. 어디에서 폈는지 모르겠지만 뭐 왼쪽? 오른쪽? 열리는 창문에서 담배를 텄겠죠. 옛날에는 여기 구멍이 뿡 나서 불빵, 진짜 불빵이 진짜 났었어요. 탁 떨어지는 순간 담배 연기가 호로록 나더라고요. 와, 호박 예쁘다. 자, 호박에 라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호박 보여드리는데 저 호박은 제가 벌써 키운 지 1년 됐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호박이 좀 가격대가 착해져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박을 저는 제 것만큼 예쁜 호박은 요 근자에는 못 봤는데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은 호박 색감이 지금 예쁠 수도 있어요. 처음에 호박 나왔을 때는 그냥 푸릉푸릉한 호박이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색이 난 호박을 판매를 했고, 그 당시에는 가격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생장점 주변이 저렇게 좀 젤리젤리하게 저런 색감이 났었던 호박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막 뭐 산체스 마요 라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호박, 자두, 산딸기 이런 애들이 다육이 이름이 전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자두라고 하는 다육이, 그다음에 산딸기라고 하는 다육이가 처음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야, 다육이 진짜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다육이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지는 걸까? 되게 궁금하죠. 보통 다육들이 이제 원종들이 있어요. 원종들은 야생에서 그 종이 그냥 그렇게 발견이 되는 이제 그런 다육들인데, 우리는 흔히 야생에서 교잡이 되게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육들이 원산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에서는 다른 종들이 쉽게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교잡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원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산지에서 그대로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이렇게 나온 그런 애들을 우리가 원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교배종은 그런 원종들을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죠. 자연 교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고 교배족끼리 또 교배를 하고, 그러니까는 막 3세대 4세대끼리 계속 교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다육하고 너무 닮은 다육이가 나오고, 같은 이 다육이인데 엄마 아빠가 그런데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모습을 닮아서 그래요. 제가 이 얘기, 다육이 이름 얘기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다육돌 식물들은요, 최초의 이제 발견자들이 이제 원종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육이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보고를 하고 정식 학명을 받아요. 그래서 정식 학명에 있는 다육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에케베리아, 뭐 에보니, 멕시코로즈, 아니지, 뭐 에케베리아, 그다음에 아가보이데스, 립스틱, 코데로이 막 요런 아가들, 걔네들도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제 학명상으로는 같은 다육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렇다 보면 런ኞ니는 진짜 모양이 정말 다양한데 같은 다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이 런ኞ니는 외모는 다른데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정식 이름은 학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은 그렇게 지어져요. 그건 이제 학술적인 의미를 이제 갖는 그런 거고, 보통 이제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재배 농장들 사이에서도 꼭 그러니까는 학술적으로 교배를 하지 않더라도 관상의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 교배를 하죠. 근데 그 교배하는 게 학술적인 가치가 있게 교배를 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에서 교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배 농가에서 되게 자유롭게 교배를 하기 때문에 교배 정보가 부정확해요. 그냥 노지에서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벌이 나비가 인공적으로 붓질을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부모 다육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인 농장에서 교배한 다육들은요, 부모 다육 교배 정보가 진짜로 거의 그러니까 부정확하고 없고,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아니, 자기가 만들어냈는데 이걸 왜 부모 다육 정보가 왜 없어? 라고 했는데 사실상 알기가 어렵대요.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육이 이름은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 있는 원종들은 최초 보고자가 이름을 지어서 이제 학계에 보고를 한 다음에 학명을 받는 거고, 이제 그런 다육이는 거의 없죠. 이제 이렇게 재배 농가에서 만들어지는 다육들은 재배 농가가 이름을 짓거나, 재배 농가도 너무나 많은 신품종 다육들, 선별종 다육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다 못 지어서 처음 유통 가져가시는 재배 농장에 이름 없이 SP를 줘요. 그러면 이거 500주가 아니죠. 500주를 재배 농장에다 어디다 줬어? 그 재배 농장에서는 얘를 A라고 짓고 다른 재배 농장에다가 200주를 줬어. 그러면 그 재배 농장에서는 B라고 이름을 지어서 같은 다육이가 2개의 이름으로 혹은 3개, 4개의 이름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맨 처음에 재배 농가에서 SP로 얘네들을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배 농가에서 이름을 지어도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유통 농가에서 혹은 또 이제 추가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게 이제 그 탱탱볼이라고 하는 다육이는 원래 이제 그 탱탱볼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농장에서 그 다육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탱탱볼보다는 연지곤지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탱탱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증식을 한 농가에서 혹은 유통한 농가에서 연지곤지라고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하면서 대박이 나는 거죠. 다육이 이름도요, 여러분들 네이밍을 되게 잘해야 돼요. 네이밍에 따라서 얘가 대박이 나고 안 나고 그런 차이도 있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다육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장명을 되게 고민하면서 장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예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육들도 어떤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처음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다육이 종류가 너무나 많고 교배종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육이 이름들이 진짜 막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다육이한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가 하는 것은 다육이 시장에서 이 다육이가 얼마만큼 인기를 끄냐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답니다. 웃기죠? 예, 이런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육이 이름이 정말 우리가 무슨 뭐 신년의 신전 보듯 혹은 뭐 아기 이름을 진짜 어디 굉장히 좋은 철학관에서 아기 이름을 받아오듯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아는 원종 다육들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들은 재배 농가에서 그냥 지어지는 이름들이에요. 재배 농가에서 혹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어내는 이름들이기 때문에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다육이 이름이 중요하죠. 왜요? 너무 비슷해. 부모 다육이가 똑같은데 A타입과 B타입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자라고서 교배종 A타입이에요. 자라고서 교배종 B타입이에요. C타입이에요. D타입이에요.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을 뭐 턱시판 제타라든가 아니면 넘버 9이라던가 이런 식의 이름을 별도로 붙여줘야지만 그 애가 그런 타입의 그런 모양새를 가진 다육이야 라고 우리가 한꺼번에 특징을 탁 잡아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밍은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육이가 똑같은데 왜 이름을 달라? 이 사람들 진짜 상술이 나쁘네. 이름만 맹신하고 이름만 다르면 다른 다육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이게 왜 신상 다육이 수집하시는 매니아님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바꿔갖고 계속 나오는 거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 왜냐면 어떤 이름으로 유통됐는지 다른 재배 농가에서 몰라요. 왜냐면 SP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하를 할 때에는 당연히 이름을 지어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수입 다육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을 들어오면서 모든 다육들이 이름을 다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 없이 들어와요. 우리가 보고서는 얘는 얘인 것 같아, 얘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선별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SP로 이름을 다 없이 받았잖아요. 이 판매 농가가 여러 농가가 이걸 가져가면서 다른 이름으로 유통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다육이가 여러 이름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이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다육이를 살 때 다육이 이름이 다가 아니구나. 다육이 어떤 모양, 타입,
색감, 물드는 모습이라던가 다른 추가 정보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사고 하지 않고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다육이 이름이 뭐 내가 못 들어봤던 이름이고 뭐 이렇다라고 해서 내가 꼭 그것을 이게 진짜 없는 다육이어서 진짜 어디서 뚝딱 떨어진 신상이어서 내가 그걸 사고 싶게 만들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육이가 워낙에 부모 다육이가 이제 교배종 다육을 가지고 다시 교배를 하기 때문에 교배를 해도 다른 부모 다육 조합을 했는데도 모양이 옛날 거랑 너무 똑같아. 아이스 러브인가? 아이스 핑크 아이스인가? 어쨌건 이 휴밀리스 교배종들 있잖아요. 엘레강스 교배종이죠, 사실은. 이 엘레강스들 교배종들이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갖고 얘 딱 보면 휴밀리스인데 다른 이름들로 막 나오잖아요. 함부로 휴밀리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휴밀리스하고 같은 부모를 가지고 교배를 했을 수도 있고 휴밀리스 자체가 부모 다육으로 교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또 모르시는 분들, 더 깊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다육인데 이름만 틀리네요. 또 이렇게 또 섣부르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또 하실 일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육이를 구매하실 때에는 먼노가 주는 이 시그니처가, 이 먼노는 또 일본 성형 있죠. 일본 성형하고 일본 백도 있죠. 이런 애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쩌면 똑같은 애들일 수도 있고 선별을 해서 이름을 달리 지었을 수도 있고 린자이나와 라우이의 교배종이라고 먼노가 그렇게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린자이나와 라우이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도 그 조합으로 교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옛날에 딱 한 사람만 그 부모 다육이로 교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냥 얘나 먼노나 성형이나 그 다음에 그 일본 백도나 똑같은 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재배하시는 분들 굳이 다르다고 그래. 굳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 똑같아. 제가 봤을 때 똑같아. 그렇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는 진짜 해리와슨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해리와슨도 아니라고 끝끝내 또 그래. 제가요, 얘 입고지를 진짜 22년도? 22년도인가 보다. 22년도 5월 달에 어마어마한 입고지를 했거든요. 러블리 로즈를. 그 중에서 해리와슨 같은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러블리 로즈의 특징 중에, 그 해리와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장 사이에서 자구를 내줘갖고 수형이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 해리와슨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고 와요. 그렇게 합니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모양새가 다르니까 부모 다육 중에 다른 특징을 혹은 변이를 모아놓은 게 러블리 로즈일 거니까 다르겠죠. 그렇지만 해리와슨 모양 너무 똑같고 또 이면 또 조금 더 보니까 또 올펫하고도 똑같은 애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올펫하고도.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런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 요 러블리 로즈가 보여주는 색감 있죠. 색감 자체도 그 라인이에요. 올펫, 해리와슨, 그 다음 또 가까이 더 가자고 하자면 백모담, 이제 이런 라인의 그런 색감도 또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다육이 이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름에 관해서 많은 초보 다육맘들이 왜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냐? 왜 이름만 다르냐? 왜 자꾸 이름을 바꾸냐? 이름은 도대체 누가 짓냐? 이런 이야기들,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너무 중요하죠. 이름 없으면 막 얘가 진짜 값어치 없어 보이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름이 그렇게 가볍게 지어져요. 그렇게 가볍게 지어지는 게 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건 여담이지만 이 재배농장에서 이름 없이 오는 애들은 판매농장 사장님이 진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름을 진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름이 막 이렇게 지어져서 유통이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나쁘냐?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고서 교배종 A타입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얘는 194378 A타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름에 이 아이의 시그니처 라인을 탁 박아주면 우리 이미징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거리다에서 다육이 이름 얘기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